좋아요, 구독!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각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특징 중에 어떤 걸로 보셨을까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광피혁이라는 기업입니다. 조광피혁 같은 경우는 지금 살펴보면 저 PBR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막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오는 기업 중에서 화승 RNA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승 RNA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고 저 PBR 관련주인데 이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PBR 관련주 쪽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었던 쪽으로는 또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셨거나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우량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우량한 종목들을 매매하셔야지만 추후에 뭐 인덱스가 만들어지던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나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성장할 거야. 주가가 많이 올라올 거야. 라는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중에 제약바이오 쪽도 저평가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뭐 철강이나 기계 쪽으로 우리가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과 관련해서 우량주를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뭐 개별 종목 중에 뭐 급등락하는 종목이 많지만 HLB가 최근 뭐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추세를 가지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를 포함한 HLB 관련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게 더 좋아서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 종목이 변동성을 키우고 하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살아있는 개별 종목 중 바이오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HLB가 무너지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 높으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HLB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재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리보세라닙의 재료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뭐 더 어떤 재료로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트렌드로 가고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종근당이나 한미약품에 올라탈 것인가? 네. 아니면 이렇게 개별 이슈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바이오에 올라탈 것인가는 뭐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전자를 선택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볼 포인트는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있죠. 네. 근데 뭐 제가 월요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주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중 저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고 변동성과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죠. 자, 그렇다면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위쪽으로 솟구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위쪽으로 솟구치면서 거래를 수반할 수 있느냐가 최소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 주의 최대 포인트는 다른 거 다 빼고 에코프로 BM 실적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이번 주에 발표될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 이야기가 나온 만큼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방금 전에도 봤듯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헬릭스미스가 요즘에 정말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요즘 들어 다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인데 과거에는 사실 시총 상위에도 올라가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의 흐름 앞으로도 상승력을 더해갈 수 있을까요? 헬릭스미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종목 가지고 지금 수익이 났거나 좋은 결과물을 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전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헬릭스미스가 내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이 내용이 사실상 신선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헬릭스미스가 중국 쪽에서 임상 3상 선고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보강도 하고 보완도 해가지고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 대금이 22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한가 잔량에 100만 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상한가 잔량이 한 60억 정도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모멘텀, 지금 임상이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진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저 PBR 관련주들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역시도 규모가 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많이 올라온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규모가 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유지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장과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규모가 좀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릭스미스와 더불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인데 지금 앞토 디텍트 렁 활용한 신제품 개발 소식이 전해져 왔더라고요.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강세를 더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뭐 단기적인 강세는 이어질 수 있겠으나 뭐 이런 중소형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모멘텀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급락세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이게 펀더멘탈로 가는 거냐, 지금 모멘텀으로 가는 거냐, 수급으로 가는 거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렇게 전혀 움직임도 없던 약세 종목이 갑자기 거래 터트리면서 급증한 이런 상황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강세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수급의 힘이 떨어지거나 모멘텀의 힘이 떨어지면 바로 약세로 돌아서서 그때부터는 또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운 좋게 만약에 수익이 나셨다면 수익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손실이 나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들고 계시기보다는 제 생각엔 올해 장세는 중소형주 장세는 아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로 계속 가시기보단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어떻게 줄여서 잘 빠져나와서 시장의 메인 종목으로 옮겨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메인 종목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에코프로 BM의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 실적이 발표가 이미 됐는데 이 실적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에코프로 머티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장 더 만들어야 되고 추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에코프로 그룹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마이너스 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아지면서 이 기업은 돈을 못 벌면 돈을 잘 벌어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데 돈을 못 벌면 분기마다 캐펙스로 인해서 계속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잔매 장사 없다고 처음에야 조금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 발행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은 이 회사가 돈을 크게 못 벌면 예를 들어서 몇 천억 단위로 빠르게 벌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캐펙스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내년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네. 내년까지 만약에 그 캐펙스를 못하면 지금의 밸류가 비싸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해내지 못하는데 주가는 그걸 선반영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도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또 2차전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충분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캐펙스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빠져나가는 기업들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은 아니다. 뭐 낙폭과대 당연히 반등 나오겠지만 네.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정하게 올라가려면 전기차가 확실하게 돌아서면서 다시 수요가 폭발하는 것을 확인해야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싸다라고 인식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건 제가 보기엔 상반기엔 어려울 것 같고 네. 하반기에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급등주들 중에서 오늘 역시나 또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CCS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이 종목 말고도 사실 다른 종목군에서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초전도체 관련된 경우에는 3월에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더해지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참 이게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오늘 이제 CCS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주가라는 것이 수급의 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상승 시 매도의 의견 정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실제로 개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무슨 수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주가 더 올라갑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테마로 형성이 돼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는 순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뭐 사업성이 엄청나게 커지든 말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술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차 전지보다도 훨씬 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은 추가 상승할 때 분할 매도의 관점 네. 그리고 신규 매수는 하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초전도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결국 비중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뭐 10% 이상도 많다. 10% 이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10% 이하 가지고 있다면 뭐 크게 상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럼 만약 여기다 올인했을 때 반토막 나면 어떻게 네. 할 거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더 올라가도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반토막 나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초전도체가 어떻게 될지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또 제가 보기엔 초전도체에 뭐 관련된 성공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크죠. 전혀 뭐 연관됐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저는 전략의 핵심은 내가 이런 종목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뭐 10% 이내라면 좀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10%가 넘고 있다면 빠르게 뭐 내일 더 오르더라도 내일 또 상한가 가더라도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조금 짧게 바라보고 적은 비중을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섹터별로 살펴본다면 상승세를 보이는 쪽이 바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군들입니다. 현대임스가 28%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우진한텍의 경우에도 SMR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닉스 역시도 이번 달 1일에 상장을 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상장 빔이 꺼지지 않은 걸로 봐야 되나요? 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일부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지 이 상장주들 같은 경우 저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적죠. 우리가 오래되어 있는 기업들,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만 신규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통 물량이 적어서 실제로 상장된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지 않고 유통 물량이 적어서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매매의 관점으로 충분히 트레이딩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구주 매출이 많거나 보호예수 물량이 3개월, 6개월 후에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라든지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 중에서 낙폭이 크게 나온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상장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매의 관점은 괜찮지만 만약에 물렸을 때
손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저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안에서도 우진엔텍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상장한 이후에 다시 또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는데 우진엔텍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부터 모두가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엑시트를 예상해서 만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관련된 펀드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 어떻게 운 좋게 뭐 따라가서 수익이 좀 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또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초기에 이게 펀더멘탈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전혀 펀더멘탈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를 정말로 하고 싶다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올 물량 나오고, 그다음에 뭐 초기에 빠져나갈 초기 투자자들 좀 빠져나간 이후에 주가가 좀 안정된 이후에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이 종목의 초기 움직임은 전혀 펀더멘탈로 움직이지 않고 수급이나 시장의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뭐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펀더멘탈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 방향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역방향에 빠져서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상장할 때가 가장 뭐 좋은 표현 아니지만 마사지하기 좋을 때다. 주가를 뻥튀기 시키기 가장 좋을 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전혀 권하고 싶지 않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